자, 3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28페이지를 풀었습니다. 질문 있냐? 여긴 별로 안 어렵지? 질문 다른 친구들도 질문이 없네 보니까. 자, 그럼 넥스트. 그러면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 이건 뭔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 얘들아,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했어. 그럼 한 가지 내가 예시를 들어보면, 물이 증발을 해. 그럼 물이 증발을 하면 어떻게 돼? 하늘로 올라가지. 하늘로 올라가서 얘들이 막 공중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시점에는 구름이 된단 말이야. 구름이 된다면 어떻게 돼? 비. 또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는 비가 오겠지. 이 비가 다시 바다로 내릴 수도 있고, 저기 산 쪽에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뭐 평야에 비가 내릴 수도 있지. 그럼 이 과정에서 태양 에너지가 물에서 에너지를 얻어서 기체가 됐다가 다시 비가 내리고 이러면서 그 태양의 열 에너지를 이동시켜주는 효과도 생긴다는 거야. 또는 대기권으로 예를 들면, 야, 누가 봐도 적도지방은 뜨거울 거 아니냐. 그럼 적도지방은 공기도 뜨겁고 바다도 뜨겁겠지. 똑같은 바다래도 저기 뭐냐 알래스카에 있는 바다보다는 적도지방에 있는 바다가 뜨거울 거 아니냐. 네. 근데 얘들아, 해류도 흘러.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밑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바다를 흔히 뭐라고 불러? 태평양 쪽에서 올라오는 바다를 뭐라고 불러 우리가? 난류라고 부르잖아. 난류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그 난류의 대표적인 게 지우라 뭐 있어? 우리나라 근처로 지나가는 난류의 대표적인 게 이름 기억나는 거 뭐 있어? 뭐 있었지? 뭐 있었지? 그게 대표적인 게 쿠로시오 난류. 그래서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를 지나가는 그 난류가 밑에서 오잖아. 그럼 위에서 내려오는 애는 저쪽 북극 쪽에서 내려오는 애들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 그렇지. 북한 난류겠냐? 한류겠지. 북한 난류겠지. 그래서 그 한류와 난류가 뭐냐? 결국에 뜨거운 쪽에 있는 에너지를, 지구의 열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거야. 같이 마찬가지로 대기권도 공기도 똑같아. 적도 근처의 공기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을 거 아니냐. 아무래도 북극에 있는 대기권은 똑같은 공기라도 온도가 낮겠지. 그럼 얘네들이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한 번에 막 이렇게 순환되는 건 아니래도 서서히 계속 이동을 합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남는 에너지를 부족한 쪽에다 전달해주는 효과가 생겨. 물론 그런다고 해서 북극과 적도지방의 온도가 똑같진 않지. 근데 그나마 그 정도의 순환이 생기니까 북극과 적도지방이 온도차가 별로 안 나는 효과. 한마디로 그것마저도 없으면 지금의 현재의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마저도 없으면 적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뜨겁고 북극 남극은 지금보다 훨씬 더 춥고 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거를 에너지 순환이라고 부른다. 당연히 전체적인 에너지 순환은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이동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29, 130 좀 낯설은 단어들이 많은데 막 탄소의 순환도 나와. 탄소는 대부분 생명체의 주된 성분이 탄소잖아. 우리 앞에 배웠잖아. CHON 단백질, 지방 그거 다 배웠잖아. 그 내용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또 한 번만 읽어봅시다. 얘들아 이거 2페이지만 하면 끝나. 오늘은 목표가 여기까지 하려고 했으니까 여기 한 번만 천천히 읽어봐. 내용이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129부터 130까지만 한 번만 읽어봅시다. 읽고 나면 내가 요점 정리 또 한 번 해줄 거야. 저희 다음 주에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는 거 여기만 시험 보는 거. 앞에 반도체 안 할게. 내가 니네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네. 한 6문제 정도 낼 거야.
자, 대략 다 봤지? 설명할게요. 129페이지부터 설명하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 자, 태양 에너지. 지구 시스템의 모든 근본적인 에너지원의 거의 한 99%가 태양 에너지야. 너무 당연한 얘기지. 한마디로 어느 날 태양이 없어진다고 치면 지구는 조만간 멸망하겠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 아니 뭐 태양 없으면 전기 쓰면 되잖아요. 그 전기 에너지나 기타 등등 우리가 하는 발전에 쓰이는 모든 에너지의 시작이 태양 에너지야. 그러니까 한동안은 버틸 수 있어. 한동안은. 뭐 몇십 년까지는 버틸지도 몰라. 잘하면. 어느 날 태양이 없어져도.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엔 멸망한다. 왜 다 얼어 죽는단 말이야. 간단한 얘기로 무엇보다 온도가 그냥 급격히 떨어져. 태양이 없어지는 순간. 그걸 못 버텨. 무엇보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수소 핵융합 반응, 이건 앞에서 다 나왔던 얘기고 주된 에너지원이야. 그리고 하나 더. 지구 내부 에너지는 뭐냐면 멘틀에 있는 혹은 핵에 있는 이 원소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해서 모든 원자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어떤 원자가 있어. 근데 특히 무거운 원자, 그러니까 막 수소, 헬륨 같이 가벼운 애들 말고 어느 정도 수준의 원자 번호 막 한 넉넉 잡고 20-30번 넘어가는 그런 원자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감기라고 해서 얘네들이 어느 순간 되면 원자가 스스로 붕괴를 해. 쪼개져. 더 작은 거. 그렇지. 당연히 쪼개지니까 더 작은 애도 되겠지. 더 큰 애가 될 일 없지. 그러면서 열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래서 지구 땅 속에서 그런 열 에너지들이 발생하는데 물론 이 열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에 비하면 쪽도 안 돼. 잽도 안 돼. 근데 있긴 있다 정도로 이해해야지. 그 열 에너지가 엄청난 양이다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냉정히 말해서 태양 에너지에 비한다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있긴 있어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얘네들이 뭐냐면 지구, 지진, 화산 활동을 일으키는 지구 땅 속의 에너지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응? 근데 근본적으로 그 양이, 수준이 태양 에너지에 비하면 잽도 안 된다. 비슷하다도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는 뭐냐?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밀물썰물. 밀물썰물의 가장 핵심은 누구 때문에 생기냐면 얘들아 달 때문에 생겨. 왜 그러냐면 내가 설명해 줄게 얘들아. 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의 중력이 절대적으로 영향력이 커. 달보다는. 너무 당연한 얘기지. 야, 이 태양계에서 영향을 제일 강하게 미치는 애가 누구야? 달이겠냐? 지구겠지. 근데 왜 달 때문에 그 밀물썰물이 생긴다라는 표현을 하냐면 밀물썰물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력의 차이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봐봐.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에 이렇게 바닷물이 있어. 근데 태양이 여기에 있단 말이야. 근데 태양은 너무 멀어. 그러다 보니까 태양이 여기쯤에 영향을 주는 거나 태양이 여기쯤에 영향을 주는 거나 태양이 여기쯤에 영향을 주는 거나 태양이 여기 있는 바닷물에 영향을 주는 거랑 태양이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태양과 지구의 거리에 비하면 이 정도의 거리차는 개뿔도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요? 그런데 반면에 달은 여기쯤에 있어. 그럼 달은 여기 있는 바닷물이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바닷물이 여기 있는 거랑 얘는 코앞에 있다 보니까 그 영향력이 달라. 그래서 달이 여기 있으면 지구 바닷물이 이렇게 보여. 이렇게. 그럼 여기는 밀물되는 거고 여기는 썰물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얘들아. 그러니까 달의 중력이 태양의 중력보다 클 리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야 얘들아. 운동을 해. 야 여기 5명 있고 여기 한 11명 있고 여기 11명인데 둘이 축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 근데 한 10명은 다들 실력이 비슷해. 근데 11명째 이 한 명이 한 팀은 겁나 못하고 이 한 팀은 그래도 좀 나아. 근데 나머지 애들은 실력이 비슷해. 그러면은 이 못하는 애가 막 마지막에 스위퍼
쉽게 말하면 최종 수비수인데 맨날 뒤에서 알까? 골키퍼 겁나 빡치겠지. 앞에서 코앞에서 맨날 엇발질하면 얘 때문에 지는 거야. 제일 못하는 애가 효과가 제일 큰 거지. 비유를 하자면. 이게 이제 밀물썰물이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보통 달의 인력 때문에 밀물썰물이 생긴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런 거야. 태양의 중력이 있음에도 달의 중력의 편차가 큰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위도별 복사 에너지는 당연히 적도지방이 제일 많고 이거는 그냥 쭉 보면 얘네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물도 물의 순환 증발했다가 비 내리고 증발했다. 비 내리고 강물 따라 흐르고 이게 이제 물의 순환이야. 얘도 근본적인 그 순환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 바로 태양 에너지 때문에 그렇다. 한마디로 태양이 없으면 애시당초 증발조차 안 해. 그래 안 그래? 네. 자 넘어갑니다. 자 물수지 평형은 뭔 소리냐면은 어느 한 지점을 기준으로 들어온 물의 양과 나간 물의 양이 같다. 예를 들면 바다를 예를 들어볼게. 바다를 예를 들어볼게. 그럼 바다를 기준으로 바다의 양이 줄어드는 거는 누가 가져가서가 아니고 증발해서 그래. 그지? 그러면 바닷물이 다시 늘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야? 비 오는 경우. 또 눈. 뭐 눈 오는 경우, 비, 눈 합쳐서 또 강물이 들어오잖아. 강물이 바다로 최종적으로 흘러 들어오잖아. 그랬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얘들아. 만약에 흘러 들어오는 양이 더 많아.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1년 지날 때마다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져야지. 네. 근데 지구에 있는 얘들아 토탈 물의 양은 이미 정해져 있어. 오늘 이후로 갑자기 어디서 구석에서 누가 막 물을 생산해내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지구에 있는 물의 모든 총량은 이미 결정돼 있어. 순환만 할 뿐이지.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생기거나 갑자기 우주인이 막 바닥에서 막 한 주먹씩 물 퍼가고 그런 일은 없단 말이야. 지구에 있는 물의 총량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네. 그래서 들어오는 물의 양과 나가는 물의 양이 같으니 어느 특정한 지역을 쳐다봐도 막 한강이면 우리가 한강을 쳐다봐도 한강의 수면이 한시적으로 오늘 하루는 갑자기 비가 겁나 와서 수면이 높아지고 언제쯤에는 갑자기 가물어서 수위가 쭉 내려갈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날씨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강의 평균 수위는 엇비슷하다 그런 얘기야. 이해됐지? 네. 그 다음에 탄소는 뭐냐면 왜 탄소가 중요하냐면 얘들아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주된 원소가 탄소 그걸 우리가 탄소화합물이라고 불러. 그래서 대표적으로 물질의 순환에서는 물 말고는 탄소가 등장을 한 거야. 왜? 생명체를 구성하는 근본이 탄소라니까. 니네 알고 있는 광합성도 뭐냐? 이산화탄소랑 비하고 합성해서 뭐 만들어내는 거야? 포도당 만들어내는 거야. 이산화탄소에도 CO2에 탄소가 들어있고 포도당에도 탄소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탄소가 생명체의 근원이다. 그래서 탄소순환 얘기가 나오는 거야. 왜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는데 그 중에 왜 하필이면 탄소냐? 탄소가 생명체를 이루는 우리 생명체가 제일 중요하잖아. 생명체를 이루는 주된 성분이 탄소다. 그래서 탄소순환이 등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생명체가 죽으면 물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얘가 뭐가 되냐? 아주 오랜 시간 지나면 석탄 돼. 그럼 우리가 또 석탄을 캐서 태워. 그러면 하늘로 이산화탄소가 돼서 날아가. 그럼 또 비 오면서 얘네들이 또 땅덩어리에 떨어져. 뭐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된다 이거지. 생명체 죽으면 시체 되잖아. 그래 우리 몸속에 탄소가 엄청나게 들어있단 말이야. 요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자 거의 다 했다 얘들아. 오른쪽에 131페이지 Q 한번 풀어봅시다. 거의 다 했어.
다 푸는 사람은 바로 채점하시고. 다 했어? 빨리 풀었네? 아니구나. 아직 다 안 했구나. 자, 얘들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시간 관계상 여기 순서대로 나랑 마무리 해보자. 1번부터 그냥 내가 풀을게. 자, 보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X. 에너지원의 크기는 태양 에너지가 월등히 많아. 맞는 말, 당연히. 태양 에너지는 조력 에너지로 전환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조력 에너지는 아까 밀물썰물이라고 했잖아. 밀물썰물은 간단히 말해서 태양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왜? 달의 인력 때문에, 달의 중력 때문에 생기는 일이니까. 이거 꼭 알아둬잉?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는 태양과 달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당연히. 왜?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니까. X라는 뜻이야. 2번 지구 시스템 멘틀 대류 지구 내부 에너지, 밀물썰물 조력 에너지, 화산활동 지구 내부 에너지, 기상현상 비 오는 거 태양 에너지 일단 증발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층 해류. 표층 해류라는 게 해류잖아. 해류가 왜 생기냐? 바람 때문에 생겨. 바람의 근본은 태양 에너지야. 왜? 대기권의 대류 때문에. 자, 그 다음에 3번 물의 순환.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에너지원은 조력, 노노, 태양 에너지. 지구 전체에서 총 증발량은 총 강수량과 같아야지. 지구 전체를 봤을 때. 안 그러면 지구에 물이 늘어난다 소리밖에 더 되냐. 3번 물의 순환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킨다. 한마디로 뜨거운 데 남는 에너지를 아무래도 북극 남극의 차가운 쪽으로 보내는 효과가 있다. 그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북극 남극의 온도차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다음 4번 물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경우 열대해양에서 증발이 일어나면 에너지 흡수해야지. 기억 맞는 말. 니은 극지방에서 빙하가 녹아. 자, 녹아 나왔으니까 무조건 흡수지. 뜨거워야 녹을 거 아니냐. 디귿 저기압 지역에서 수증기가 응결하여. 응결하는 건 뭐가 뭐 되는 거야? 기체가 액체 되는 거야. 그럼 이건 방출. 디귿은 방출.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두 개만 답이다. 자, 5번 탄소순환. 지구 시스템의 탄소는 대부분 직권에 분포한다. 땅덩어리에 있어. 땅덩어리에. 그 다음에 광합성은 기권에서 생물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는, 즉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잖아. 그래서 포도당 만들어서 어떻게 생물에 간직하잖아. 맞는 말. 3번 화석연료 사용량 증가로 기권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이산화탄소에 탄소 C 들어있어. 맞는 말. 4번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 순환이 계속되면 총 탄소는 그대로 정해져 있어. 순환이 뭐냐? 이동한다는 뜻이잖아. 네. 지구의 탄소량이 바뀌려면 외계에서 무슨 운석 하나 떨어졌는데 그 운석이 막 탄소로만 이루어진 운석이 막 갑자기 막 수천 개가 떨어지고 이러면 탄소량이 바뀌겠지. 근데 그 전까지는 지구가 가지는 총 탄소량은 이미 정해져 있어. 네. 자, 6번 직권 real. 이건 그냥 바로 답만 볼게 쉬우니까. 그 다음에 기권 디귿. 수권
니은 탄산이온. 탄산이온이 뭐냐면 물속에 들어있는 이온 얘기하는 거잖아.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생물권, 유기물.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숙제. 과제는 페이지 132페이지부터 실력업까지 풀어. 네. 132부터 137까지가 숙제. 그래서 시험 범위는 앞에 저기 반도체 없고 오늘 배운 그 지구권 이거 있잖아. 여기만 시험 범위 그래서 한 6문제 정도 낼 거야. 6문제 정도 낼 거야. 당연히 문제 쉽게 낼 거야. 지난번 수준으로 낼 거야. 그럼 여러분들 부담 없잖아.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고요. 연휴니까 친척집 가가지고 세뱃돈 많이 받고. 야, 보통 추석 때보다는 설날이 용돈 더 많이 받지 않냐? 왜? 세배라는 명분이 있잖아. 추석 때는 가서 그냥 주세요 해야 되잖아. 근데 설날에는 일단 세배, 배째라고 하고서 세배하면 되잖아. 네. 그치? 오늘 여기까지 할게. 수업 여기서 모두 마칠게요. 쌤도 잘 보세요.